자신을 다른 이와 비교하지 마라. 자신의 길을 걷고 자기 안에서 깨달음을 찾으라. 자신만의 독특한 경로를 따라 자아 실현을 추구하라. 자신만의 길을 찾는 것이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른 재능, 경험, 꿈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가라.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라. 삶은 끊임없이 변하며 자신의 길 또한 변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자신의 경로를 반성하고 필요한 조정을 해가며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라. 사회적 기준이나 타인의 기대에 따라 삶을 살지 않고 자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자신에게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에서 어떤 것이 의미 있는지를 탐색하라.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추구하는지, 내 삶에서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찾는 여정에 나서라는 의미다. 이는 단순히 외부 세계의 성공과 성취를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을 추구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내 마음과 영혼을 탐구하고 내가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며 열정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라. 타인과의 끊임없는 비교는 내 마음에 불필요한 혼란과 불안을 가져올 뿐이다. 타인과 비교할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우리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된다. 각 인간은 그 자체로 독특하고 각기 다른 삶의 경험을 가진다. 너가 너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는 순간 너는 너 자신의 독특함과 가치를 무시하게 된다. 자신의 길을 따르는 것은 너 자신의 독특함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너는 너가 가진 독특한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고 너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 다른 이의 성취 혹은 경로를 내 것과 비교함으로써 너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려 하지 마라. 이는 오직 마음의 불안과 부조화만을 낳을 뿐이다. 이 일은 간단하지 않을 수 있다. 때때로 의심과 고민, 심지어 완전한 실패를 겪을 수도 있다. 경쟁 사회에서 타인과 비교하지 않으면 뒤처지지 않을까?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는 것은 외부 기준에 자신의 가치를 매기는 것을 의미한다. 너가 아무리 성장하더라도 언제나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타인과 비교를 하면 너는 언제나 뒤처졌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오직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을 비교하라. 내면의 평화를 가지고 지속적이게 자신의 속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 자신의 길을 용감하게 걸어라. 너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충실하며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울리는 너만의 목소리를 따라라. 매 순간 최선을 다하라. 현재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가진 능력과 열정을 모든 일에 쏟아부어라는 의미다.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에 집중하라. 종종 우리는 미래의 걱정이나 과거의 후회에 사로잡혀 현재를 놓치곤 한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현재에 있다. 현재에 집중하며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라. 현재의 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현재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라. 이 순간에 집중하면서 각 순간이 주는 교훈과 기회를 포착하라.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현재에만 집중하라는 것은 미래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을 등한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에 집중하며 미래를 위한 단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 현재의 업무와 학습, 그리고 경험들이 모두 미래의 성공으로 이어진다. 현재에 집중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기초를 다지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할 때 너는 미래를 위한 튼튼한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너의 장기적인 목표와 꿈에 도달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현재의 순간은 미래를 만든다.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미래의 성공을 쌓는 기초가 된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은 너를 목표에 더 가깝게 한다. 현재에 집중하면 너의 목표에 더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에 빠지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함으로써 너는 너의 목표를 향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다. 현재에 집중하면 우리의 마음은 더 평온해지고 스트레스와 걱정이 줄어든다. 과거의 실수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현재의 과제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더 명확하게 사고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면 너의 삶은 더 풍부하고 만족스러워진다. 매 순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순간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너는 삶의 작은 기쁨과 성취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에 최선을 다하고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라. 고난의 순간에도 끝없는 인내심을 발휘하라. 참을성을 유지하라.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급하게 해결하려 하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문제에 접근하라. 서두르지 말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라. 인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다. 너를 성장시키고 너의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라. 즉각적인 해결책에 집착하지 말고 장기적인 목표와 성취에 초점을 맞추어라.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부정하거나 피하려 하지 말라. 고통은 우리 삶의 일부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너의 각 발걸음은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길을 향한 중요한 한 걸음이니 내가 걷는 길 위에서 얻는 고통과 경험은 너를 더욱 강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성장시킬 것이다. 고난의 순간에 인내심을 유지하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가? 작은 성공을 달성하고 기뻐하라. 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작은 단계들을 달성하고 이러한 작은 성공들을 축하하라. 이러한 작은 성공들이 모여 큰 성공을 이룬다. 자신에게 친절하라. 너 자신을 너무 혹독하게 대하지 말고 가끔은 너 자신에게 친절하고 이해심을 가져라.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인내심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적절한 휴식을 취하라. 지속적인 노력만큼 적절한 휴식도 중요하다. 휴식을 통해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라. 너의 노력과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으며 너가 꿈꾸는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니 절망하지 말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라.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으라. 삶의 어려운 순간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갈 방향을 찾아야 한다. 때로는 삶은 우리를 어둠 속으로 이끌기도 한다. 실패, 실망, 불확실한 순간에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희망을 잃을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의지를 가져라.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길을 찾으려는 노력은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어려움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어떤 상황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전개되기도 하며 때때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삼아라. 모든 실패와 어려움은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다. 어려움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때 그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에 있는 중요한 단계일 수 있다. 현실을 직시하고 수용하라. 때로는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는 없으며 어떤 상황은 우리의 통제 범위를 넘어선다.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라.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새로운 접근 방식이나 다른 길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때때로 우리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를 인식하고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 자신을 돌보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라. 어려움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때 스스로를 돌보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어려움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험은 우리가 더 강하고 지혜로워지는 데 도움을 준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를 교훈으로 삼고 현실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라.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것은 쉽지 않지만 너의 내면에 이미 답이 있으니 그것을 찾아 나아가라. 힘든 상황에서도 참고 묵묵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너는 이미 훌륭히 해내고 있으며 나는 너의 노력과 인내가 결국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것임을 확신한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좋은 인생을 살려면 좋은 사람들로 나의 주변을 채워야 합니다. 인간관계가 망가지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더 신중하게, 더 좋은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고 싶으신 분들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 욕망, 고민 등을 다루며 이는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한 사람의 참된 성품을 이해하고자 할 때 그 사람의 말, 행동, 그리고 마음가짐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이 세 가지는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창이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조화롭게 갖춘 사람은 참된 좋은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첫째, 그 사람의 말을 들어라. 말을 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먼저 말의 진실성에 주목하라. 이는 그 사람이 얼마나 솔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진실된 말은 사실에 기반을 두고 거짓이나 과장이 없다. 반면 자주 거짓을 하거나 과장하는 말은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거짓과 악담을 멀리하며 따뜻하고 진실된 말을 하는 사람은 진정한 선함을 지닌 사람이다. 다음으로 말의 일관성에 주의를 기울여라. 사람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일관되게 유지하는 태도와 가치관은 그들의 성품이나 신념을 반영한다. 일관성 없는 말은 그 사람이 불확실하거나 변덕스러울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말에서 친절과 자비를 찾아보아야 한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따뜻함, 격려하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자비롭고 이해심이 깊은지를 보여준다. 반대로 남을 비방하거나 해를 끼치는 말은 부정적인 감정이나 적대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과 성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말하는지 주의 깊게 듣도록 하라. 그들의 말 속에서 그들의 마음과 성품을 읽을 수 있다. 말은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이니 그것을 통해 그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다.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를 보여준다. 거울은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 우리의 외모, 표정, 그리고 움직임이 그대로 거울에 비친다. 하지만 거울은 겉모습만을 보여줄 뿐 사람의 전체적인 본성이나 깊은 내면을 완전히 드러내지는 못한다. 마찬가지로 말도 그 사람의 전체적인 본성을
완전히 드러내지는 못한다. 말을 꾸며내는 것은 너무나도 쉽다.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의 참된 의도나 감정을 숨기기 위해 얼마든지 듣기 좋게 말을 꾸미거나 거짓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과 행적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사람의 말, 행동, 그리고 마음가짐을 통합적으로 보고 이들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관찰하라. 둘째, 그 사람의 행동을 보아라. 행동을 보는 것은 마음의 상태를 이해하는 직접적인 방법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비롭고 친절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자비와 친절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준다. 반대로 끊임없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무관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들의 마음에 분노나 무지가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그 사람의 진정한 성품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때때로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자신의 진정한 의도를 숨기거나 마음을 포장하기 위해 행동을 연기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타인을 판단할 때 신중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늑대가 양의 가죽을 입어도 결국은 그 본성을 드러낸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겉모습을 어떻게 가장하든 진정한 본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을 선하고 이타적인 사람으로 보이려 할지라도 그의 실제 행동과 마음가짐은 결국 그의 참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처음에는 도움을 주고 친절을 베푸는 듯 보일지라도 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을 하거나 다른 이를 배신하는 행동을 지속한다면 그의 본성은 점차 명백히 드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의 겉모습이나 일시적인 행동에 현혹되지 말라. 행동을 관찰할 때는 그 사람의 일관된 행동과 그들의 전반적인 삶의 행적을 관찰해야 한다.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의 일생에 걸친 행동과 습관을 깊이 관찰함으로써 그들의 참된 성품을 알아볼 수 있다. 사람의 본성은 평생의 행적 속에서 드러나는 법이니 이를 통해 그들의 진정한 가치와 성품을 판단하도록 하라. 특히 그 사람의 습관을 주의 깊게 관찰하라. 일시적이거나 겉으로 보이는 행동은 속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진정한 성품과 가치관은 그들의 습관을 통해 드러난다. 그것은 그들을 파악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간디를 예로 들 수 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 독립운동의 지도자로서 그의 말과 행동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다. 그는 그의 철학을 말로써 전파하고 실제로 그의 행동과 생활 방식은 이 철학을 명확하게 반영했다. 간디는 비폭력의 원칙을 강조하는 많은 연설과 글을 남겼다. 그는 말로써 비폭력이 단순한 전술이 아닌 모든 삶의 방식에서 따라야 하는 도덕적 원칙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원칙은 실제로 그의 행동에서도 나타났다. 예를 들어 그의 유명한 소금 행진은 비폭력 저항의 원칙을 실천한 행동이었다. 그는 평화롭게 수백 킬로미터를 행진하며 영국 정부의 부당한 소금법에 항의했다. 이 행진은 간디의 비폭력 원칙이 실천으로 옮겨진 사례였다. 간디는 단순하고 겸손한 삶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다. 그는 부유하게 살 수 있음에도 개인적 소유와 물질적 풍요를 최소화하는 삶을 살았다. 그의 일상생활을 보면 허름한 옷을 입고 최소한의 물건만을 사용하며 자급자족하는 삶을 추구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은 그의 단순함과 겸손에 대한 말과 일치했다. 셋째,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살펴라. 사람의 마음가짐을 이해하는 것은 마치 병 속에 물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병의 겉만 봐서는 그 안에 담긴 물을 볼 수 없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병일지라도 그 안에 담긴 물이 맑고 순수한지 혹은 오염되어 있는지는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말이나 행동만으로는
그들의 진정한 마음가짐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선량해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기심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할 수 있다. 반대로 겉모습이 허름하고 누추해 보이는 사람이 내면에서는 깊은 지혜와 자비를 지닌 경우도 있다. 사람의 마음가짐을 살펴본다는 것은 그들의 내면적 태도와 심리 상태에 깊이 주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파악하는 것이다. 마음가짐을 살피는 것에는 몇 가지 구체적인 요소가 있다. 그들이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살펴보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긍정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은 내면의 힘과 탄력성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그들이 삶의 도전을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힘들고 피곤할 때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여실히 드러난다. 그들의 가치관과 신념에 주목하라. 사람의 가치관과 신념은 그들의 삶의 방향과 내면의 동기를 드러내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통해 그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는지 이해할 수 있다. 사람의 마음가짐을 살펴보라고 한 이유는 마음가짐이 한 사람의 진정한 성품과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불교의 깊은 가르침에서 비롯된다. 이를 통해 그 사람의 본성과 깊은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마음가짐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말 이상의 것을 담고 있다. 한 사람의 마음가짐은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고 어떤 것에 가치를 두며 어떻게 대인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가짐을 살펴보는 것은 그들의 진정한 성품과 삶의 깊이를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말을 넘어서 그들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그 사람의 진정한 본성과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들의 말, 행동, 그리고 마음가짐을 주의 깊게 관찰하라. 이 세 가지는 그들의 내면을 드러내는 창이니 이를 통해 그들의 참된 성품을 깨달을 수 있다. 이 지혜를 활용하여 다른 이들의 진실된 마음을 이해하고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라. 좋은 인생을 살려면 좋은 사람들로 나의 주변을 채워야 합니다. 인간관계가 망가지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더 신중하게, 더 좋은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고 싶으신 분들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 욕망, 고민 등을 다루며 이는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한 사람의 참된 성품을 이해하고자 할 때 그 사람의 말, 행동, 그리고 마음가짐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이 세 가지는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창이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조화롭게 갖춘 사람은 참된 좋은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첫째, 그 사람의 말을 들어라. 말을 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먼저 말의 진실성에 주목하라. 이는 그 사람이 얼마나 솔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진실된 말은 사실에 기반을 두고 거짓이나 과장이 없다. 반면 자주 거짓을 하거나 과장하는 말은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거짓과 악담을 멀리하며 따뜻하고 진실된 말을 하는 사람은 진정한 선함을 지닌 사람이다. 다음으로 말의 일관성에 주의를 기울여라. 사람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일관되게 유지하는 태도와 가치관은 그들의 성품이나 신념을 반영한다. 일관성 없는 말은 그 사람이 불확실하거나 변덕스러울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말에서 친절과 자비를 찾아보아야 한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따뜻함, 격려하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자비롭고 이해심이 깊은지를 보여준다. 반대로 남을 비방하거나 해를 끼치는 말은 부정적인 감정이나
적대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과 성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말하는지 주의 깊게 듣도록 하라. 그들의 말 속에서 그들의 마음과 성품을 읽을 수 있다. 말은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이니 그것을 통해 그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다.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를 보여준다. 거울은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 우리의 외모, 표정, 그리고 움직임이 그대로 거울에 비친다. 하지만 거울은 겉모습만을 보여줄 뿐 사람의 전체적인 본성이나 깊은 내면을 완전히 드러내지는 못한다. 마찬가지로 말도 그 사람의 전체적인 본성을 완전히 드러내지는 못한다. 말을 꾸며내는 것은 너무나도 쉽다.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의 참된 의도나 감정을 숨기기 위해 얼마든지 듣기 좋게 말을 꾸미거나 거짓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과 행적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사람의 말, 행동, 그리고 마음가짐을 통합적으로 보고 이들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관찰하라. 둘째, 그 사람의 행동을 보아라. 행동을 보는 것은 마음의 상태를 이해하는 직접적인 방법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비롭고 친절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자비와 친절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준다. 반대로 끊임없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무관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들의 마음에 분노나 무지가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그 사람의 진정한 성품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때때로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자신의 진정한 의도를 숨기거나 마음을 포장하기 위해 행동을 연기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타인을 판단할 때 신중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늑대가 양의 가죽을 입어도 결국은 그 본성을 드러낸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겉모습을 어떻게 가장하든 진정한 본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을 선하고 이타적인 사람으로 보이려 할지라도 그의 실제 행동과 마음가짐은 결국 그의 참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처음에는 도움을 주고 친절을 베푸는 듯 보일지라도 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을 하거나 다른 이를 배신하는 행동을 지속한다면 그의 본성은 점차 명백히 드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의 겉모습이나 일시적인 행동에 현혹되지 말라. 행동을 관찰할 때는 그 사람의 일관된 행동과 그들의 전반적인 삶의 행적을 관찰해야 한다.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의 일생에 걸친 행동과 습관을 깊이 관찰함으로써 그들의 참된 성품을 알아볼 수 있다. 사람의 본성은 평생의 행적 속에서 드러나는 법이니 이를 통해 그들의 진정한 가치와 성품을 판단하도록 하라. 특히 그 사람의 습관을 주의 깊게 관찰하라. 일시적이거나 겉으로 보이는 행동은 속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진정한 성품과 가치관은 그들의 습관을 통해 드러난다. 그것은 그들을 파악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간디를 예로 들 수 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 독립운동의 지도자로서 그의 말과 행동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다. 그는 그의 철학을 말로써 전파하고 실제로 그의 행동과 생활 방식은 이 철학을 명확하게 반영했다. 간디는 비폭력의 원칙을 강조하는 많은 연설과 글을 남겼다. 그는 말로써 비폭력이 단순한 전술이 아닌 모든 삶의 방식에서 따라야 하는 도덕적 원칙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원칙은 실제로 그의 행동에서도 나타났다. 예를 들어 그의 유명한 소금 행진은 비폭력 저항의 원칙을 실천한 행동이었다. 그는 평화롭게 수백 킬로미터를 행진하며 영국 정부의 부당한 소금법에 항의했다. 이 행진은
간디의 비폭력 원칙이 실천으로 옮겨진 사례였다. 간디는 단순하고 겸손한 삶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다. 그는 부유하게 살 수 있음에도 개인적 소유와 물질적 풍요를 최소화하는 삶을 살았다. 그의 일상생활을 보면 허름한 옷을 입고 최소한의 물건만을 사용하며 자급자족하는 삶을 추구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은 그의 단순함과 겸손에 대한 말과 일치했다. 셋째,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살펴라. 사람의 마음가짐을 이해하는 것은 마치 병 속에 물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병의 겉만 봐서는 그 안에 담긴 물을 볼 수 없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병일지라도 그 안에 담긴 물이 맑고 순수한지 혹은 오염되어 있는지는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말이나 행동만으로는 그들의 진정한 마음가짐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선량해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기심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할 수 있다. 반대로 겉모습이 허름하고 누추해 보이는 사람이 내면에서는 깊은 지혜와 자비를 지닌 경우도 있다. 사람의 마음가짐을 살펴본다는 것은 그들의 내면적 태도와 심리 상태에 깊이 주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파악하는 것이다. 마음가짐을 살피는 것에는 몇 가지 구체적인 요소가 있다. 그들이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살펴보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긍정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은 내면의 힘과 탄력성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그들이 삶의 도전을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힘들고 피곤할 때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여실히 드러난다. 그들의 가치관과 신념에 주목하라. 사람의 가치관과 신념은 그들의 삶의 방향과 내면의 동기를 드러내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통해 그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는지 이해할 수 있다. 사람의 마음가짐을 살펴보라고 한 이유는 마음가짐이 한 사람의 진정한 성품과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불교의 깊은 가르침에서 비롯된다. 이를 통해 그 사람의 본성과 깊은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마음가짐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말 이상의 것을 담고 있다. 한 사람의 마음가짐은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고 어떤 것에 가치를 두며 어떻게 대인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가짐을 살펴보는 것은 그들의 진정한 성품과 삶의 깊이를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말을 넘어서 그들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그 사람의 진정한 본성과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들의 말, 행동, 그리고 마음가짐을 주의 깊게 관찰하라. 이 세 가지는 그들의 내면을 드러내는 창이니 이를 통해 그들의 참된 성품을 깨달을 수 있다. 이 지혜를 활용하여 다른 이들의 진실된 마음을 이해하고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라. 우리는 걱정이 너무 많다. 일상의 작은 불안부터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고민까지 이런 걱정들에 우리는 압도된다. 걱정하지 말아야지 하고 무시하려 해도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점점 꼬리에 꼬리를 문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 따라는 말로 유명한 성철 스님은 이에 대해 깊은 해답을 주신다. 걱정해야 할 것은 단 두 가지뿐이다. 지금 내가 아픈가? 아니면 건강한가? 만약 건강하다면 걱정을 멈추고 현재의 평온을 즐겨라. 아프다면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하라. 병이 나을 것인지 아닌지를. 나을 병이라면 인내하며 치유를 기다려라. 나을 수 없는 병이라면 다시 두 가지를 고민하라. 그 병이 죽음에 이르는 것인지 아닌지를.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면 아픔 속에서도
삶의 가치를 찾아라.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면 두 가지를 묻거라. 내가 사랑한 사람이 많은지, 상처 준 사람이 많은지. 이것이 바로 내가 걱정해야 할 단 두 가지의 교훈이자 내 삶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이 가르침은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집중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너의 마음을 깊이 살펴라. 걱정과 불안이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을 목격하라.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마음의 짐이다. 내가 영향을 줄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은 마치 바람에 날리는 잎사귀를 붙잡으려는 것과 같다. 우리의 건강 상태나 삶에 주어진 상황과 같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여라. 바꿀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라. 이것이 바로 마음의 평화로 가는 길이다. 강물은 바위를 피해 흐른다. 강물이 흐르는 과정에서 만나는 장애물인 바위를 피해 흐르듯이 우리도 삶에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피해 흐르며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이 격언은 자연의 법칙이나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사건들에 대해 불필요하게 고민하고 힘을 소모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지혜를 가르친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반면 바꿀 수 있는 것, 즉 우리의 태도나 선택, 행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라는 것이다.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 바위처럼 움직일 수 없는 것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강물처럼 유연하게 대처하라. 건강할 때조차 걱정이 생기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 맞다. 인간의 본성에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는 종종 건강하고 평온한 상황에서조차 걱정의 그림자에 사로잡히곤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하려 한다. 이는 우리의 생존 본능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본성을 이해하되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깨우쳐준다. 대부분의 걱정은 쓸데없는 일이다. 불필요한 걱정으로부터 벗어나 현재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야 한다.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으며 지속적인 마음가짐의 연습과 자각이 필요하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순간에 집중하는 명상과 같은 수행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걱정을 다스리고 현재에 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다. 마음의 평화는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연습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걱정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일지라도 그 본성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연습에 힘써라.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내면의 평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루에 몇 분간 조용히 앉아 단순히 호흡에 집중하라. 호흡을 통해 현재에 머무르는 것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걱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마음의 평화는 외부 상황이 아닌 우리 내면에서 비롯된다. 걱정을 덜고 평온한 삶을 원한다면 감사의 마음을 키워라. 일상에서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삶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감사를 하면 마음을 밝고 평온한 상태로 이끌며 일상의 작은 기쁨들을 더 깊이 느끼게 해준다. 감사함을 느낄 때 지금 이 순간에 좋은 것들에 초점을 맞추게 되며 이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감사를 하는 것이 전반적인 정신 건강에 이롭다.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삶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감이 증가한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을 찾을 수 있게 되며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준다. 만약 현재 상황이 매우 어렵다면
어떻게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가? 작은 것에서도 감사함을 찾아라. 현재 상황이 어렵더라도 여전히 너의 삶에 있는 작은 긍정적인 요소들에 주목하라. 이는 따뜻한 차 한 잔, 친구의 격려의 말, 또는 편안한 침대와 같은 작은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작은 것들의 감사함을 느끼는 것은 너의 마음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고난을 교훈으로 바라보라. 현재의 어려움을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바라보려 노력하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찾고 이를 인생에서 중요한 배움의 순간으로 여겨라. 이러한 방법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 마음의 평온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함을 느끼는 것은 쉽지 않다. 인생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며 어떤 순간에는 감사함을 느끼기 힘들고 우울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감사함을 느끼려는 노력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감사함을 연습하는 것은 우리가 삶의 어려운 부분에 직면할 때도 긍정적인 측면을 찾고 그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무언가를 찾도록 돕는다. 어떤 일을 하였을 때 성공하면 좋고 실패해도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감사를 하는 것이 명백히 이득이다. 모든 상황에서 즉시 감사함을 느끼는 것은 어렵지만 감사할 수 있는 순간을 찾아내려는 의식적인 노력은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와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일상에서 감사할 만한 순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라. 자연의 아름다움과 삶이 주는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라. 나무와 바람, 새의 노래 등 자연의 선물에 감사함을 느껴라. 친절한 말을 건네는 이웃이나 도움을 주는 동료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가족과 친구, 동료 등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직접 표현하라. 감사의 말 한마디나 작은 행동은 관계를 좋게 만들고 너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부처님은 마음의 평화가 외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서 만들어진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외부 환경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나의 마음의 반응과 태도를 통제할 수 있다.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찾음으로써 외부 상황에 대한 자신의 반응이 더욱 긍정적이고 평화로워질 것이다. 마음을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채우지 마라. 명상은 마음을 정리하는 방법이다. 명상과 깊은 호흡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고 평화를 찾아라. 명상은 불안과 걱정의 원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명상을 통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걱정과 두려움을 조용히 관찰하고 그것들과 거리를 두는 법을 배워라. 깊은 호흡은 몸과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준다. 호흡은 신체의 이완 반응을 활성화시키며 이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심장 박동을 늦추고 혈압을 낮추며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킨다. 스트레스가 줄고 몸과 마음이 이완된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실제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가? 아니면 단순한 도피인가?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은 실제 삶의 역경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과정이며 도피가 아니다. 이는 마음의 평화를 통해 삶의 도전과 어려움에 대처하는 더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내면의 평화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객관적이고 명료한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삶의 어려움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내면의 평화는 감정을 더 잘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 분노, 두려움, 슬픔 같은 감정은 현실 문제에 충동적이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할 수 있다. 마음의 평화를 찾음으로써 이러한 감정을 더 잘 관리하고 삶의 어려움에 더욱 집중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어떠한 일을 할 때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롭다. 내면의 평화는 삶의 어려움에 직면할 때 직접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지만 더욱 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게 하여 행동을 계속하게 만들어준다. 따라서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은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내가 삶을 더 의미 있고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는 도피가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길이다. 일상에서 바쁠 때 정기적으로 명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일상에서 정기적으로 명상하는 것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으나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자기의 일정과 생활 방식에 맞추면 된다. 명상은 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루에 단 몇 분만 투자해도 좋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 몇 분간 명상하는 것은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 명상을 반드시 조용한 방에서만 할 필요는 없다. 걷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심지어 일하는 동안에도 짧은 순간 명상을 할 수 있다. 단순히 그 순간에 집중하고 현재를 인식하는 연습이다. 명상을 내 일상 일과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겨라.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을 하거나 점심시간에 잠깐 시간을 내어 명상하는 것이다. 일정에 명상을 포함시키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시간을 찾는 것이 더 쉬워진다. 이러한 연습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 삶의 어려움을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명상과 깊은 호흡을 일상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고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찾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라. 이제 알게 되었을 것이다. 마음의 평화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며 내가 걱정의 무게를 덜고 삶의 길을 걸어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 안에 이미 필요한 모든 지혜와 힘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담대하게 걸음을 내딛고 내가 갖는 무한한 가능성을 믿어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마음의 불이다. 분노라는 불은 마음의 평화를 해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어하지 못할 때 우리 삶에 큰 후회를 남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이러한 감정을 다스리고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분노가 마음을 흔들 때 물의 본성을 기억하라. 물은 부드럽고 유연하면서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장애물을 피해 흐르며 형태에 맞춘다. 물의 이러한 특성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분노를 느낄 때 물처럼 행동하라. 물은 장애물을 만나도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는다. 오히려 물은 장애물을 감싸며 흐르고 자연스레 그 길을 찾는다. 분노에 직면할 때 이러한 물의 태도를 본받아라. 감정에 저항하거나 싸우지 말고 그 감정을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하라. 또한 물은 형태가 없어 어떤 그릇에도 적응한다. 분노의 순간에도 마음을 열고 유연해져라.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려 애를 쓰고 상황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아라. 이러한 유연함은 분노를 조절하고 지혜로운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물은 부드러움으로 강한 것을 이긴다. 분노가 강한 감정일지라도 부드러움과 차분함이 상황을 해결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때가 많다. 이것은 분노를 극복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이처럼 분노를 마주했을 때 물의 본성에서 배울 점이 많다. 물처럼 유연하고 부드럽게 장애물을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분노를 더 지혜롭고 평화롭게 다룰 수 있다. 분노가 찾아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현재에 집중하라. 분노와 같은 강한 감정은 몸과 마음에 긴장과 불안을 일으킨다. 분노가 찾아올 때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깊고 천천히 숨을 쉬는 것은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이는 분노가 일으키는 자동적인 반응에서 벗어나 마음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한다.
현재에 집중하면 과거의 일이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감정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다. 숨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분노의 근원과 원인을 탐구하라. 이것은 마음 챙김의 연습이다. 분노가 마음속에 일렁일 때 깊은 호흡을 하는 것은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작은 배를 안전한 항구로 이끄는 것과 같다. 폭풍이 몰아칠 때 바다는 거칠고 위험해진다. 마찬가지로 분노는 마음을 휘몰아치는 거친 파도처럼 만든다. 깊고 천천히 숨을 쉬는 것은 폭풍을 진정시키고 마음을 안정된 항구로 이끈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은 폭풍 속에서 나침반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나침반은 현재 위치와 방향을 알려준다. 호흡에 집중하면 현재 순간에 머무르며 감정의 파도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는다. 깊은 호흡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 폭풍이 가라앉으면 바다는 평화로운 상태로 돌아간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깊은 호흡을 통해 평온을 되찾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분노가 우리를 휘어잡는 대신 우리는 그 감정을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마음이 폭풍 속에서 흔들릴 때 깊은 호흡은 안전한 항구로 가는 길잡이가 된다. 모든 감정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화가 나는 순간도 영원하지 않다. 이 감정을 스스로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중요하다. 분노가 찾아올 때 그것이 일시적인 감정임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 분노는 갑작스런 폭풍과 같을 수 있다. 그러나 폭풍처럼 분노도 지나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를 이해하는 것은 분노를 다루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분노가 일시적임을 인식하는 것은 날씨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비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분노도 강렬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결국 지나간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분노가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분노가 일시적임을 기억하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더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는 더 진정되고 합리적인 반응을 할 수 있게 돕는다. 따라서 분노가 찾아왔을 때 그것이 일시적인 현상임을 기억하는 것은 감정을 잘 관리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게 한다. 감정의 파도가 지나가길 기다리며 평온함을 유지하라. 예를 들어 출근길에 교통체증에 걸렸을 때 분노와 짜증이 솟구친다. 이때 분노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그것은 곧 지나갈 일시적인 감정임을 기억하라. 이를 인식함으로써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음악을 듣거나 다른 생각에 집중하며 그 순간을 넘길 수 있다. 마치 비가 오는 동안 우산을 쓰고 기다리는 것처럼 분노가 지나가길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분노가 일시적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더 차분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는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더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일상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 연민의 마음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분노를 느끼는 대상에게 연민을 갖는다. 그들도 평화를 찾고자 하며 때로는 실수를 저지른다. 이들을 이해하려 노력함으로써 마음이 차분해질 수 있다. 연민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이다. 분노는 종종 오해나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다. 이때 연민의 마음을 갖는 것은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신경질적인 종업원을 만났다고 생각해보라. 기분이 나쁘지만 그 종업원이 개인적인 문제나 스트레스를 겪고 있음을 생각한다면 그의 행동을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는 분노를 줄이고 연민의 마음을 키울 수 있다. 굳이 같이 화를 낼 필요가 없다. 연민의 마음을 키우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이로움을 준다. 이는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을 방지하고 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연민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며 인간관계를 강화한다.
따라서 분노가 찾아왔을 때 연민의 마음을 키우는 것은 우리가 타인을 더 잘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더 건강하게 다루며 대인 관계에서 더 평화롭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막상 그 상황에 처하면 다 잊어버리고 화를 낼 것이다. 분노는 과거의 상처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일상에서 명상을 수행하면 분노를 다스리고 마음을 진정시키며 차분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명상을 통해 내면을 탐구하게 되면 분노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정기적인 명상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더 잘 인지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를 통해 분노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건강한 대응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분노는 스트레스와 긴장된 상태에서 더 쉽게 발생한다. 명상은 심호흡과 명상적 집중을 통해 신체의 이완 반응을 촉진하여 마음의 평온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우리는 반응하는 대신에 응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순간을 관찰하고 의식적으로 응답하는 법을 배운다. 이는 분노가 생겼을 때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방지하고 더 사려 깊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 이처럼 명상은 분노를 더 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다루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기적으로 명상을 실천함으로써 분노를 조절하고 더 평화로운 마음 상태를 유지하라. 상상해보라. 당신 앞에 두 개의 호수가 있다. 하나는 맑고 평온하며 다른 하나는 먼지와 흙으로 흐려져 있다. 먼지 투성이의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이 휘젓기 시작하고 흐려진다. 이것은 분노에 휩싸여 있는 마음의 상태를 나타낸다. 반면 맑은 호수에 돌을 던지면 잠시 물결이 일지만 곧 평온을 되찾는다. 이것은 명상을 통해 단련된 마음의 상태다. 명상은 마음을 맑고 평온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분노와 같은 감정이 찾아와도 명상을 통해 단련된 마음은 빠르게 평정을 되찾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 비유는 명상이 분노를 다루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보여준다. 정기적인 명상으로 마음을 맑고 평온하게 유지하라. 분노는 마음의 불이다. 분노를 느낄 때 물처럼 행동하라. 분노를 경험할 때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 차분하고 현명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다. 자신을 다른 이와 비교하지 마라. 자신의 길을 걷고 자기 안에서 깨달음을 찾으라. 자신만의 독특한 경로를 따라 자아 실현을 추구하라. 자신만의 길을 찾는 것이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른 재능, 경험, 꿈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가라.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라. 삶은 끊임없이 변하며 자신의 길 또한 변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자신의 경로를 반성하고 필요한 조정을 해가며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라. 사회적 기준이나 타인의 기대에 따라 삶을 살지 않고 자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자신에게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에서 어떤 것이 의미 있는지를 탐색하라.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추구하는지, 내 삶에서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찾는 여정에 나서라는 의미다. 이는 단순히 외부 세계의 성공과 성취를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을 추구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내 마음과 영혼을 탐구하고 내가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며 열정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라. 타인과의 끊임없는 비교는 내 마음에 불필요한 혼란과 불안을 가져올 뿐이다. 타인과 비교할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우리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된다. 각 인간은 그 자체로 독특하고 각기 다른 삶의 경험을 가진다.
너가 너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는 순간 너는 너 자신의 독특함과 가치를 무시하게 된다. 자신의 길을 따르는 것은 너 자신의 독특함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너는 너가 가진 독특한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고 너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 다른 이의 성취 혹은 경로를 내 것과 비교함으로써 너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려 하지 마라. 이는 오직 마음의 불안과 부조화만을 낳을 뿐이다. 이 일은 간단하지 않을 수 있다. 때때로 의심과 고민, 심지어 완전한 실패를 겪을 수도 있다. 경쟁 사회에서 타인과 비교하지 않으면 뒤처지지 않을까?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는 것은 외부 기준에 자신의 가치를 매기는 것을 의미한다. 너가 아무리 성장하더라도 언제나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타인과 비교를 하면 너는 언제나 뒤처졌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오직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을 비교하라. 내면의 평화를 가지고 지속적이게 자신의 속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 자신의 길을 용감하게 걸어라. 너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충실하며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울리는 너만의 목소리를 따라라. 매 순간 최선을 다하라. 현재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가진 능력과 열정을 모든 일에 쏟아부어라는 의미다.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에 집중하라. 종종 우리는 미래의 걱정이나 과거의 후회에 사로잡혀 현재를 놓치곤 한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현재에 있다. 현재에 집중하며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라. 현재의 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현재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라. 이 순간에 집중하면서 각 순간이 주는 교훈과 기회를 포착하라.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현재에만 집중하라는 것은 미래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을 등한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에 집중하며 미래를 위한 단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 현재의 업무와 학습, 그리고 경험들이 모두 미래의 성공으로 이어진다. 현재에 집중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기초를 다지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할 때 너는 미래를 위한 튼튼한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너의 장기적인 목표와 꿈에 도달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현재의 순간은 미래를 만든다.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미래의 성공을 쌓는 기초가 된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은 너를 목표에 더 가깝게 한다. 현재에 집중하면 너의 목표에 더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에 빠지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함으로써 너는 너의 목표를 향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다. 현재에 집중하면 우리의 마음은 더 평온해지고 스트레스와 걱정이 줄어든다. 과거의 실수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현재의 과제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더 명확하게 사고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면 너의 삶은 더 풍부하고 만족스러워진다. 매 순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순간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너는 삶의 작은 기쁨과 성취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에 최선을 다하고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라. 고난의 순간에도 끝없는 인내심을 발휘하라. 참을성을 유지하라.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급하게 해결하려 하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문제에 접근하라. 서두르지 말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라. 인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다. 너를 성장시키고 너의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라. 즉각적인 해결책에 집착하지 말고 장기적인 목표와 성취에 초점을 맞추어라.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부정하거나 피하려 하지 말라. 고통은 우리 삶의 일부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너의 각 발걸음은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길을 향한 중요한 한 걸음이니 내가 걷는 길 위에서 얻는 고통과 경험은 너를 더욱 강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성장시킬 것이다. 고난의 순간에 인내심을 유지하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가? 작은 성공을 달성하고 기뻐하라. 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작은 단계들을 달성하고 이러한 작은 성공들을 축하하라. 이러한 작은 성공들이 모여 큰 성공을 이룬다. 자신에게 친절하라. 너 자신을 너무 혹독하게 대하지 말고 가끔은 너 자신에게 친절하고 이해심을 가져라.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인내심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적절한 휴식을 취하라. 지속적인 노력만큼 적절한 휴식도 중요하다. 휴식을 통해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라. 너의 노력과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으며 너가 꿈꾸는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니 절망하지 말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라.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으라. 삶의 어려운 순간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갈 방향을 찾아야 한다. 때로는 삶은 우리를 어둠 속으로 이끌기도 한다. 실패, 실망, 불확실한 순간에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희망을 잃을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의지를 가져라.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길을 찾으려는 노력은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어려움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어떤 상황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전개되기도 하며 때때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삼아라. 모든 실패와 어려움은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다. 어려움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때 그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에 있는 중요한 단계일 수 있다. 현실을 직시하고 수용하라. 때로는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는 없으며 어떤 상황은 우리의 통제 범위를 넘어선다.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라.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새로운 접근 방식이나 다른 길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때때로 우리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를 인식하고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 자신을 돌보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라. 어려움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때 스스로를 돌보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어려움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험은 우리가 더 강하고 지혜로워지는 데 도움을 준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를 교훈으로 삼고 현실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라.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것은 쉽지 않지만 너의 내면에 이미 답이 있으니 그것을 찾아 나아가라. 힘든 상황에서도 참고 묵묵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너는 이미 훌륭히 해내고 있으며 나는 너의 노력과 인내가 결국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것임을 확신한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좋은 인생을 살려면 좋은 사람들로
나의 주변을 채워야 합니다. 인간관계가 망가지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더 신중하게, 더 좋은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고 싶으신 분들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 욕망, 고민 등을 다루며 이는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한 사람의 참된 성품을 이해하고자 할 때 그 사람의 말, 행동, 그리고 마음가짐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이 세 가지는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창이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조화롭게 갖춘 사람은 참된 좋은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첫째, 그 사람의 말을 들어라. 말을 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먼저 말의 진실성에 주목하라. 이는 그 사람이 얼마나 솔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진실된 말은 사실에 기반을 두고 거짓이나 과장이 없다. 반면 자주 거짓을 하거나 과장하는 말은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거짓과 악담을 멀리하며 따뜻하고 진실된 말을 하는 사람은 진정한 선함을 지닌 사람이다. 다음으로 말의 일관성에 주의를 기울여라. 사람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일관되게 유지하는 태도와 가치관은 그들의 성품이나 신념을 반영한다. 일관성 없는 말은 그 사람이 불확실하거나 변덕스러울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말에서 친절과 자비를 찾아보아야 한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따뜻함, 격려하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자비롭고 이해심이 깊은지를 보여준다. 반대로 남을 비방하거나 해를 끼치는 말은 부정적인 감정이나 적대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과 성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말하는지 주의 깊게 듣도록 하라. 그들의 말 속에서 그들의 마음과 성품을 읽을 수 있다. 말은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이니 그것을 통해 그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다.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를 보여준다. 거울은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 우리의 외모, 표정, 그리고 움직임이 그대로 거울에 비친다. 하지만 거울은 겉모습만을 보여줄 뿐 사람의 전체적인 본성이나 깊은 내면을 완전히 드러내지는 못한다. 마찬가지로 말도 그 사람의 전체적인 본성을 완전히 드러내지는 못한다. 말을 꾸며내는 것은 너무나도 쉽다.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의 참된 의도나 감정을 숨기기 위해 얼마든지 듣기 좋게 말을 꾸미거나 거짓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과 행적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사람의 말, 행동, 그리고 마음가짐을 통합적으로 보고 이들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관찰하라. 둘째, 그 사람의 행동을 보아라. 행동을 보는 것은 마음의 상태를 이해하는 직접적인 방법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비롭고 친절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자비와 친절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준다. 반대로 끊임없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무관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들의 마음에 분노나 무지가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그 사람의 진정한 성품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때때로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자신의 진정한 의도를 숨기거나 마음을 포장하기 위해 행동을 연기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타인을 판단할 때 신중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늑대가 양의 가죽을 입어도 결국은 그 본성을 드러낸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겉모습을 어떻게 가장하든 진정한 본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을 선하고 이타적인 사람으로 보이려 할지라도 그의 실제 행동과 마음가짐은
결국 그의 참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처음에는 도움을 주고 친절을 베푸는 듯 보일지라도 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을 하거나 다른 이를 배신하는 행동을 지속한다면 그의 본성은 점차 명백히 드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의 겉모습이나 일시적인 행동에 현혹되지 말라. 행동을 관찰할 때는 그 사람의 일관된 행동과 그들의 전반적인 삶의 행적을 관찰해야 한다.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의 일생에 걸친 행동과 습관을 깊이 관찰함으로써 그들의 참된 성품을 알아볼 수 있다. 사람의 본성은 평생의 행적 속에서 드러나는 법이니 이를 통해 그들의 진정한 가치와 성품을 판단하도록 하라. 특히 그 사람의 습관을 주의 깊게 관찰하라. 일시적이거나 겉으로 보이는 행동은 속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진정한 성품과 가치관은 그들의 습관을 통해 드러난다. 그것은 그들을 파악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간디를 예로 들 수 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 독립운동의 지도자로서 그의 말과 행동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다. 그는 그의 철학을 말로써 전파하고 실제로 그의 행동과 생활 방식은 이 철학을 명확하게 반영했다. 간디는 비폭력의 원칙을 강조하는 많은 연설과 글을 남겼다. 그는 말로써 비폭력이 단순한 전술이 아닌 모든 삶의 방식에서 따라야 하는 도덕적 원칙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원칙은 실제로 그의 행동에서도 나타났다. 예를 들어 그의 유명한 소금 행진은 비폭력 저항의 원칙을 실천한 행동이었다. 그는 평화롭게 수백 킬로미터를 행진하며 영국 정부의 부당한 소금법에 항의했다. 이 행진은 간디의 비폭력 원칙이 실천으로 옮겨진 사례였다. 간디는 단순하고 겸손한 삶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다. 그는 부유하게 살 수 있음에도 개인적 소유와 물질적 풍요를 최소화하는 삶을 살았다. 그의 일상생활을 보면 허름한 옷을 입고 최소한의 물건만을 사용하며 자급자족하는 삶을 추구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은 그의 단순함과 겸손에 대한 말과 일치했다. 셋째,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살펴라. 사람의 마음가짐을 이해하는 것은 마치 병 속에 물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병의 겉만 봐서는 그 안에 담긴 물을 볼 수 없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병일지라도 그 안에 담긴 물이 맑고 순수한지 혹은 오염되어 있는지는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말이나 행동만으로는 그들의 진정한 마음가짐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선량해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기심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할 수 있다. 반대로 겉모습이 허름하고 누추해 보이는 사람이 내면에서는 깊은 지혜와 자비를 지닌 경우도 있다. 사람의 마음가짐을 살펴본다는 것은 그들의 내면적 태도와 심리 상태에 깊이 주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파악하는 것이다. 마음가짐을 살피는 것에는 몇 가지 구체적인 요소가 있다. 그들이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살펴보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긍정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은 내면의 힘과 탄력성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그들이 삶의 도전을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힘들고 피곤할 때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여실히 드러난다. 그들의 가치관과 신념에 주목하라. 사람의 가치관과 신념은 그들의 삶의 방향과 내면의 동기를 드러내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통해 그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는지 이해할 수 있다. 사람의 마음가짐을 살펴보라고 한 이유는 마음가짐이 한 사람의 진정한 성품과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불교의 깊은 가르침에서 비롯된다. 이를 통해 그 사람의 본성과 깊은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마음가짐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말 이상의 것을 담고 있다. 한 사람의 마음가짐은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고 어떤 것에 가치를 두며 어떻게 대인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가짐을 살펴보는 것은 그들의 진정한 성품과 삶의 깊이를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말을 넘어서 그들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그 사람의 진정한 본성과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들의 말, 행동, 그리고 마음가짐을 주의 깊게 관찰하라. 이 세 가지는 그들의 내면을 드러내는 창이니 이를 통해 그들의 참된 성품을 깨달을 수 있다. 이 지혜를 활용하여 다른 이들의 진실된 마음을 이해하고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라. 좋은 인생을 살려면 좋은 사람들로 나의 주변을 채워야 합니다. 인간관계가 망가지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더 신중하게, 더 좋은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고 싶으신 분들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 욕망, 고민 등을 다루며 이는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한 사람의 참된 성품을 이해하고자 할 때 그 사람의 말, 행동, 그리고 마음가짐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이 세 가지는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창이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조화롭게 갖춘 사람은 참된 좋은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첫째, 그 사람의 말을 들어라. 말을 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먼저 말의 진실성에 주목하라. 이는 그 사람이 얼마나 솔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진실된 말은 사실에 기반을 두고 거짓이나 과장이 없다. 반면 자주 거짓을 하거나 과장하는 말은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거짓과 악담을 멀리하며 따뜻하고 진실된 말을 하는 사람은 진정한 선함을 지닌 사람이다. 다음으로 말의 일관성에 주의를 기울여라. 사람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일관되게 유지하는 태도와 가치관은 그들의 성품이나 신념을 반영한다. 일관성 없는 말은 그 사람이 불확실하거나 변덕스러울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말에서 친절과 자비를 찾아보아야 한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따뜻함, 격려하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자비롭고 이해심이 깊은지를 보여준다. 반대로 남을 비방하거나 해를 끼치는 말은 부정적인 감정이나 적대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과 성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말하는지 주의 깊게 듣도록 하라. 그들의 말 속에서 그들의 마음과 성품을 읽을 수 있다. 말은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이니 그것을 통해 그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다.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를 보여준다. 거울은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 우리의 외모, 표정, 그리고 움직임이 그대로 거울에 비친다. 하지만 거울은 겉모습만을 보여줄 뿐 사람의 전체적인 본성이나 깊은 내면을 완전히 드러내지는 못한다. 마찬가지로 말도 그 사람의 전체적인 본성을 완전히 드러내지는 못한다. 말을 꾸며내는 것은 너무나도 쉽다.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의 참된 의도나 감정을 숨기기 위해 얼마든지 듣기 좋게 말을 꾸미거나 거짓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과 행적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사람의 말, 행동, 그리고 마음가짐을 통합적으로 보고 이들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관찰하라. 둘째, 그 사람의 행동을 보아라. 행동을 보는 것은 마음의 상태를 이해하는 직접적인 방법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비롭고
친절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자비와 친절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준다. 반대로 끊임없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무관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들의 마음에 분노나 무지가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그 사람의 진정한 성품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때때로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자신의 진정한 의도를 숨기거나 마음을 포장하기 위해 행동을 연기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타인을 판단할 때 신중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늑대가 양의 가죽을 입어도 결국은 그 본성을 드러낸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겉모습을 어떻게 가장하든 진정한 본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을 선하고 이타적인 사람으로 보이려 할지라도 그의 실제 행동과 마음가짐은 결국 그의 참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처음에는 도움을 주고 친절을 베푸는 듯 보일지라도 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을 하거나 다른 이를 배신하는 행동을 지속한다면 그의 본성은 점차 명백히 드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의 겉모습이나 일시적인 행동에 현혹되지 말라. 행동을 관찰할 때는 그 사람의 일관된 행동과 그들의 전반적인 삶의 행적을 관찰해야 한다.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의 일생에 걸친 행동과 습관을 깊이 관찰함으로써 그들의 참된 성품을 알아볼 수 있다. 사람의 본성은 평생의 행적 속에서 드러나는 법이니 이를 통해 그들의 진정한 가치와 성품을 판단하도록 하라. 특히 그 사람의 습관을 주의 깊게 관찰하라. 일시적이거나 겉으로 보이는 행동은 속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진정한 성품과 가치관은 그들의 습관을 통해 드러난다. 그것은 그들을 파악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간디를 예로 들 수 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 독립운동의 지도자로서 그의 말과 행동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다. 그는 그의 철학을 말로써 전파하고 실제로 그의 행동과 생활 방식은 이 철학을 명확하게 반영했다. 간디는 비폭력의 원칙을 강조하는 많은 연설과 글을 남겼다. 그는 말로써 비폭력이 단순한 전술이 아닌 모든 삶의 방식에서 따라야 하는 도덕적 원칙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원칙은 실제로 그의 행동에서도 나타났다. 예를 들어 그의 유명한 소금 행진은 비폭력 저항의 원칙을 실천한 행동이었다. 그는 평화롭게 수백 킬로미터를 행진하며 영국 정부의 부당한 소금법에 항의했다. 이 행진은 간디의 비폭력 원칙이 실천으로 옮겨진 사례였다. 간디는 단순하고 겸손한 삶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다. 그는 부유하게 살 수 있음에도 개인적 소유와 물질적 풍요를 최소화하는 삶을 살았다. 그의 일상생활을 보면 허름한 옷을 입고 최소한의 물건만을 사용하며 자급자족하는 삶을 추구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은 그의 단순함과 겸손에 대한 말과 일치했다. 셋째,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살펴라. 사람의 마음가짐을 이해하는 것은 마치 병 속에 물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병의 겉만 봐서는 그 안에 담긴 물을 볼 수 없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병일지라도 그 안에 담긴 물이 맑고 순수한지 혹은 오염되어 있는지는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말이나 행동만으로는 그들의 진정한 마음가짐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선량해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기심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할 수 있다. 반대로 겉모습이 허름하고 누추해 보이는 사람이 내면에서는 깊은 지혜와 자비를 지닌 경우도 있다. 사람의 마음가짐을 살펴본다는 것은 그들의 내면적 태도와 심리 상태에 깊이 주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파악하는 것이다. 마음가짐을 살피는 것에는 몇 가지 구체적인 요소가 있다. 그들이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살펴보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긍정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은 내면의 힘과 탄력성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그들이 삶의 도전을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힘들고 피곤할 때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여실히 드러난다. 그들의 가치관과 신념에 주목하라. 사람의 가치관과 신념은 그들의 삶의 방향과 내면의 동기를 드러내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통해 그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는지 이해할 수 있다. 사람의 마음가짐을 살펴보라고 한 이유는 마음가짐이 한 사람의 진정한 성품과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불교의 깊은 가르침에서 비롯된다. 이를 통해 그 사람의 본성과 깊은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마음가짐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말 이상의 것을 담고 있다. 한 사람의 마음가짐은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고 어떤 것에 가치를 두며 어떻게 대인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가짐을 살펴보는 것은 그들의 진정한 성품과 삶의 깊이를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말을 넘어서 그들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그 사람의 진정한 본성과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들의 말, 행동, 그리고 마음가짐을 주의 깊게 관찰하라. 이 세 가지는 그들의 내면을 드러내는 창이니 이를 통해 그들의 참된 성품을 깨달을 수 있다. 이 지혜를 활용하여 다른 이들의 진실된 마음을 이해하고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라. 우리는 걱정이 너무 많다. 일상의 작은 불안부터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고민까지 이런 걱정들에 우리는 압도된다. 걱정하지 말아야지 하고 무시하려 해도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점점 꼬리에 꼬리를 문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 따라는 말로 유명한 성철 스님은 이에 대해 깊은 해답을 주신다. 걱정해야 할 것은 단 두 가지뿐이다. 지금 내가 아픈가? 아니면 건강한가? 만약 건강하다면 걱정을 멈추고 현재의 평온을 즐겨라. 아프다면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하라. 병이 나을 것인지 아닌지를. 나을 병이라면 인내하며 치유를 기다려라. 나을 수 없는 병이라면 다시 두 가지를 고민하라. 그 병이 죽음에 이르는 것인지 아닌지를.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면 아픔 속에서도 삶의 가치를 찾아라.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면 두 가지를 묻거라. 내가 사랑한 사람이 많은지, 상처 준 사람이 많은지. 이것이 바로 내가 걱정해야 할 단 두 가지의 교훈이자 내 삶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이 가르침은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집중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너의 마음을 깊이 살펴라. 걱정과 불안이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을 목격하라.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마음의 짐이다. 내가 영향을 줄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은 마치 바람에 날리는 잎사귀를 붙잡으려는 것과 같다. 우리의 건강 상태나 삶에 주어진 상황과 같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여라. 바꿀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라. 이것이 바로 마음의 평화로 가는 길이다. 강물은 바위를 피해 흐른다. 강물이 흐르는 과정에서 만나는 장애물인 바위를 피해 흐르듯이 우리도 삶에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피해 흐르며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이 격언은 자연의 법칙이나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사건들에 대해 불필요하게 고민하고 힘을 소모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지혜를 가르친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반면 바꿀 수 있는 것, 즉 우리의 태도나 선택, 행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라는 것이다.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 바위처럼 움직일 수 없는 것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강물처럼 유연하게 대처하라. 건강할 때조차 걱정이 생기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 맞다. 인간의 본성에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는 종종 건강하고 평온한 상황에서조차 걱정의 그림자에 사로잡히곤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하려 한다. 이는 우리의 생존 본능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본성을 이해하되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깨우쳐준다. 대부분의 걱정은 쓸데없는 일이다. 불필요한 걱정으로부터 벗어나 현재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야 한다.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으며 지속적인 마음가짐의 연습과 자각이 필요하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순간에 집중하는 명상과 같은 수행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걱정을 다스리고 현재에 더 깊이 불이 내릴 수 있다. 마음의 평화는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연습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걱정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일지라도 그 본성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연습에 힘써라.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내면의 평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루에 몇 분간 조용히 앉아 단순히 호흡에 집중하라. 호흡을 통해 현재에 머무르는 것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걱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마음의 평화는 외부 상황이 아닌 우리 내면에서 비롯된다. 걱정을 덜고 평온한 삶을 원한다면 감사의 마음을 키워라. 일상에서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삶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감사를 하면 마음을 밝고 평온한 상태로 이끌며 일상의 작은 기쁨들을 더 깊이 느끼게 해준다. 감사함을 느낄 때 지금 이 순간에 좋은 것들에 초점을 맞추게 되며 이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감사를 하는 것이 전반적인 정신 건강에 이롭다.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삶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감이 증가한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을 찾을 수 있게 되며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준다. 만약 현재 상황이 매우 어렵다면 어떻게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가? 작은 것에서도 감사함을 찾아라. 현재 상황이 어렵더라도 여전히 너의 삶에 있는 작은 긍정적인 요소들에 주목하라. 이는 따뜻한 차 한 잔, 친구의 격려의 말 또는 편안한 침대와 같은 작은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작은 것들의 감사함을 느끼는 것은 너의 마음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고난을 교훈으로 바라보라. 현재의 어려움을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바라보려 노력하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찾고 이를 인생에서 중요한 배움의 순간으로 여겨라. 이러한 방법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 마음의 평온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함을 느끼는 것은 쉽지 않다. 인생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며 어떤 순간에는 감사함을 느끼기 힘들고 우울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감사함을 느끼려는 노력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감사함을 연습하는 것은 우리가 삶의 어려운 부분에 직면할 때도 긍정적인 측면을 찾고 그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무언가를 찾도록 돕는다. 어떤 일을 하였을 때 성공하면 좋고 실패해도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감사를 하는 것이 명백히 이득이다. 모든 상황에서 즉시 감사함을 느끼는 것은 어렵지만 감사할 수 있는 순간을 찾아내려는 의식적인 노력은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와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일상에서
감사할 만한 순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라. 자연의 아름다움과 삶이 주는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라. 나무와 바람, 새의 노래 등 자연의 선물에 감사함을 느껴라. 친절한 말을 건네는 이웃이나 도움을 주는 동료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가족과 친구, 동료 등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직접 표현하라. 감사의 말 한마디나 작은 행동은 관계를 좋게 만들고 너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부처님은 마음의 평화가 외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서 만들어진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외부 환경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나의 마음의 반응과 태도를 통제할 수 있다.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찾음으로써 외부 상황에 대한 자신의 반응이 더욱 긍정적이고 평화로워질 것이다. 마음을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채우지 마라. 명상은 마음을 정리하는 방법이다. 명상과 깊은 호흡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고 평화를 찾아라. 명상은 불안과 걱정의 원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명상을 통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걱정과 두려움을 조용히 관찰하고 그것들과 거리를 두는 법을 배워라. 깊은 호흡은 몸과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준다. 호흡은 신체의 이완 반응을 활성화시키며 이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심장 박동을 늦추고 혈압을 낮추며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킨다. 스트레스가 줄고 몸과 마음이 이완된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실제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가? 아니면 단순한 도피인가?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은 실제 삶의 역경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과정이며 도피가 아니다. 이는 마음의 평화를 통해 삶의 도전과 어려움에 대처하는 더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내면의 평화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객관적이고 명료한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삶의 어려움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내면의 평화는 감정을 더 잘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 분노, 두려움, 슬픔 같은 감정은 현실 문제에 충동적이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할 수 있다. 마음의 평화를 찾음으로써 이러한 감정을 더 잘 관리하고 삶의 어려움에 더욱 집중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어떠한 일을 할 때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롭다. 내면의 평화는 삶의 어려움에 직면할 때 직접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지만 더욱 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게 하여 행동을 계속하게 만들어준다. 따라서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은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내가 삶을 더 의미 있고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는 도피가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길이다. 일상에서 바쁠 때 정기적으로 명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일상에서 정기적으로 명상하는 것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으나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자기의 일정과 생활 방식에 맞추면 된다. 명상은 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루에 단 몇 분만 투자해도 좋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 몇 분간 명상하는 것은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 명상을 반드시 조용한 방에서만 할 필요는 없다. 걷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심지어 일하는 동안에도 짧은 순간 명상을 할 수 있다. 단순히 그 순간에 집중하고 현재를 인식하는 연습이다. 명상을 내 일상 일과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겨라.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을 하거나 점심시간에 잠깐 시간을 내어 명상하는 것이다. 일정에 명상을 포함시키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시간을 찾는 것이 더 쉬워진다. 이러한 연습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 삶의 어려움을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명상과 깊은 호흡을 일상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고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찾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라.
이제 알게 되었을 것이다. 마음의 평안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며 내가 걱정의 무게를 덜고 삶의 길을 걸어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 안에 이미 필요한 모든 지혜와 힘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담대하게 걸음을 내딛고 내가 갖는 무한한 가능성을 믿어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마음의 불이다. 분노라는 불은 마음의 평화를 해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어하지 못할 때 우리 삶에 큰 후회를 남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이러한 감정을 다스리고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분노가 마음을 흔들 때 물의 본성을 기억하라. 물은 부드럽고 유연하면서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장애물을 피해 흐르며 형태에 맞춘다. 물의 이러한 특성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분노를 느낄 때 물처럼 행동하라. 물은 장애물을 만나도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는다. 오히려 물은 장애물을 감싸며 흐르고 자연스레 그 길을 찾는다. 분노에 직면할 때 이러한 물의 태도를 본받아라. 감정에 저항하거나 싸우지 말고 그 감정을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하라. 또한 물은 형태가 없어 어떤 그릇에도 적응한다. 분노의 순간에도 마음을 열고 유연해져라.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려 애를 쓰고 상황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아라. 이러한 유연함은 분노를 조절하고 지혜로운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물은 부드러움으로 강한 것을 이긴다. 분노가 강한 감정일지라도 부드러움과 차분함이 상황을 해결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때가 많다. 이것은 분노를 극복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이처럼 분노를 마주했을 때 물의 본성에서 배울 점이 많다. 물처럼 유연하고 부드럽게 장애물을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분노를 더 지혜롭고 평화롭게 다룰 수 있다. 분노가 찾아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현재에 집중하라. 분노와 같은 강한 감정은 몸과 마음에 긴장과 불안을 일으킨다. 분노가 찾아올 때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깊고 천천히 숨을 쉬는 것은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이는 분노가 일으키는 자동적인 반응에서 벗어나 마음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한다. 현재에 집중하면 과거의 일이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감정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다. 숨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분노의 근원과 원인을 탐구하라. 이것은 마음 챙김의 연습이다. 분노가 마음속에 일렁일 때 깊은 호흡을 하는 것은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작은 배를 안전한 항구로 이끄는 것과 같다. 폭풍이 몰아칠 때 바다는 거칠고 위험해진다. 마찬가지로 분노는 마음을 휘몰아치는 거친 파도처럼 만든다. 깊고 천천히 숨을 쉬는 것은 폭풍을 진정시키고 마음을 안정된 항구로 이끈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은 폭풍 속에서 나침반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나침반은 현재 위치와 방향을 알려준다. 호흡에 집중하면 현재 순간에 머무르며 감정의 파도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는다. 깊은 호흡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 폭풍이 가라앉으면 바다는 평화로운 상태로 돌아간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깊은 호흡을 통해 평온을 되찾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분노가 우리를 휘어잡는 대신 우리는 그 감정을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마음이 폭풍 속에서 흔들릴 때 깊은 호흡은 안전한 항구로 가는 길잡이가 된다. 모든 감정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화가 나는 순간도 영원하지 않다. 이 감정을 스스로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중요하다. 분노가 찾아올 때 그것이 일시적인 감정임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
분노는 갑작스런 폭풍과 같을 수 있다. 그러나 폭풍처럼 분노도 지나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를 이해하는 것은 분노를 다루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분노가 일시적임을 인식하는 것은 날씨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비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분노도 강렬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결국 지나간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분노가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분노가 일시적임을 기억하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더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는 더 진정되고 합리적인 반응을 할 수 있게 돕는다. 따라서 분노가 찾아왔을 때 그것이 일시적인 현상임을 기억하는 것은 감정을 잘 관리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게 한다. 감정의 파도가 지나가길 기다리며 평온함을 유지하라. 예를 들어 출근길에 교통체증에 걸렸을 때 분노와 짜증이 솟구친다. 이때 분노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그것은 곧 지나갈 일시적인 감정임을 기억하라. 이를 인식함으로써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음악을 듣거나 다른 생각에 집중하며 그 순간을 넘길 수 있다. 마치 비가 오는 동안 우산을 쓰고 기다리는 것처럼 분노가 지나가길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분노가 일시적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더 차분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는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더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일상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 연민의 마음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분노를 느끼는 대상에게 연민을 갖는다. 그들도 평화를 찾고자 하며 때로는 실수를 저지른다. 이들을 이해하려 노력함으로써 마음이 차분해질 수 있다. 연민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이다. 분노는 종종 오해나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다. 이때 연민의 마음을 갖는 것은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신경질적인 종업원을 만났다고 생각해보라. 기분이 나쁘지만 그 종업원이 개인적인 문제나 스트레스를 겪고 있음을 생각한다면 그의 행동을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는 분노를 줄이고 연민의 마음을 키울 수 있다. 굳이 같이 화를 낼 필요가 없다. 연민의 마음을 키우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이로움을 준다. 이는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을 방지하고 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연민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며 인간관계를 강화한다. 따라서 분노가 찾아왔을 때 연민의 마음을 키우는 것은 우리가 타인을 더 잘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더 건강하게 다루며 대인관계에서 더 평화롭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막상 그 상황에 처하면 다 잊어버리고 화를 낼 것이다. 분노는 과거의 상처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일상에서 명상을 수행하면 분노를 다스리고 마음을 진정시키며 차분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명상을 통해 내면을 탐구하게 되면 분노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정기적인 명상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더 잘 인지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를 통해 분노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건강한 대응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분노는 스트레스와 긴장된 상태에서 더 쉽게 발생한다. 명상은 심호흡과 명상적 집중을 통해 신체의 이완 반응을 촉진하여 마음의 평온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우리는 반응하는 대신에 응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순간을 관찰하고 의식적으로 응답하는 법을 배운다. 이는 분노가 생겼을 때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방지하고 더 사려 깊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 이처럼 명상은 분노를 더 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다루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기적으로 명상을 실천함으로써 분노를 조절하고
더 평화로운 마음 상태를 유지하라. 상상해보라. 당신 앞에 두 개의 호수가 있다. 하나는 맑고 평온하며 다른 하나는 먼지와 흙으로 흐려져 있다. 먼지 투성이의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이 휘젓기 시작하고 흐려진다. 이것은 분노에 휩싸여 있는 마음의 상태를 나타낸다. 반면 맑은 호수에 돌을 던지면 잠시 물결이 일지만 곧 평온을 되찾는다. 이것은 명상을 통해 단련된 마음의 상태다. 명상은 마음을 맑고 평온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분노와 같은 감정이 찾아와도 명상을 통해 단련된 마음은 빠르게 평정을 되찾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 비유는 명상이 분노를 다루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보여준다. 정기적인 명상으로 마음을 맑고 평온하게 유지하라. 분노는 마음의 불이다. 분노를 느낄 때 물처럼 행동하라. 분노를 경험할 때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 차분하고 현명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다.